자, 그 다음에 그 56번, 그지? 56번에 보면 부동산 취득시효, 그지? 1번, 후 끊고. 그럼 여러분, 취득시효에서는 전에 명인이 바뀌었냐, 후에 명인이 바뀌었냐, 다르죠? 전에 명인이 바뀌었으면 완성되고 나서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거 잘 낸다, 그지? 여기는 만약에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러면 후에 바뀌었네 제3자, 여기서는 제3자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완성 이후에 처분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소유자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성 당시 명의는 불법행위가 되지는 완성 당시 종전의 소유자는 불법행위는 되지는 않지만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별 빠르게. 그지? 어쨌든 맞다. 완성 후에 바뀌었다. 제3자는 유효고, 완성 당시 완성 당시 명의인도 어떤 불법행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근데 알면서 처분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지? 그럼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 당시 명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처분했다. 양수인은 유효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전에 끊고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완성 후에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전형적이다. 그지? 1번, 2번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어렵게 보여도 전형적이지 뭐. 다시 1번은 뭐 후에 처분한 경우, 완성 후, 2번은 완성 전에 처분했다. 나중에 완성하고 나면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점유 승계 시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나 합산함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합산한 경우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자, 합산한 경우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기억합니다. 다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산하면은 마음대로 선택한다, 못한다? 못하고 사실상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4번도 잘 내죠. 수용. 자, 근데 수용 보상금을 점유자가 받으려면 수용 전에 등기청권 행사했어야 된다. 다시 뭐 전에? 수용 전에. 그러면 수용 전에 등기청권을 행사 못했다. 점유자가 대상청권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끊고 점유자가 등기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자, 등기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보상금 대상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요거 보상금 자기가 받으려면 대상청권 행사하려면 뭐 전에? 수용 전에 등기청권을 행사했었어야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뭐 전에? 수용 전에 대상청권, 수용 전에 등기청권. 뭐 전에? 수용 전에. 그걸 또 다른 말로, 수용을 다른 말로 이행불능 전에. 무슨 전에? 이행불능 전에 등기청권 행사해야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수용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행불능. 그래서, 그럼 수용 전에 등기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못하는데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이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만료된 경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후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그걸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 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그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취득시효에서는 딱 나오면 요거다. 금방. 지금 요 쟁점 몇 개 있나? 2개만 있나? 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집에서 딱 취득시효 해가지고 거의 하거든. 취득시효는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땡 완성하고 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완성 이후에 명인이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지만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뭐 선임이면 어떤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자, 그럼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그걸 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하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또 아까 수용 나오면은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해야 뭐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뭐 전에?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해야 대상청구권. 뭐 그런 걸 쟁점 기억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좀 뭐 점유는 합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다 쟁점이다. 그런 거 기억해 놓는 거지. 합산하는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점유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고, 누구 점유만을 주장?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나왔을 때 지문이 쟁점이단 말이지. 그런 게 다는 안 나오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하나 내지 2개 이렇게 들어있거든. 취득시효 나오면. 그 다음에 공유 갑니다. 1번 뭐고? 구분 소유적 공유가 딱 들어와야 된다. 무슨 적 공유? 어디다 줄치노? 특정 부분을 각각 정려받아.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 특정 부분을 정려받아 하면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딱 하면 맨 끝에 뭐 없다. 분할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이미 1번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걸 이미 모르면은 일단 답을 못 찾는 거지. 핵심 단어는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각각 정려, 특정 부분을 매수.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적 공유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근데 지분 등기해놨을 때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치? 경우 끊고 2번. 제3자가 했을 때는 뭐 등기를 했건 침탈했건 무슨 부? 전부 반환 청구. 무슨 부? 전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그죠? 요거 잘 낸다. 지금 거기는 없는데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제3자가 무슨 탈? 침탈. 그럼 갑을병은 각각 지분에 관계없이 무슨 부 돌려달라? 돌려달라면 무슨 부? 전부. 근데 이제 요렇게 잘 나온다.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금방 뭐랬노? 갑이 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다시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와. 그렇지. 을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그건 타인의 권리 행사다. 꼭 기억한다. 갑이 그렇게 물권적 청구했을 때는 갑이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행사해야지.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을 가지고, 갑이 병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뭐? 타인의 권리 행사다. 조심한다고 그런 거. 여기는 안 나와 있어도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지분 가반수 공유자가, 자, 가반수입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비용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무슨 부를? 전부를.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공동소유. 옳은 것. 그지? 그 다음에 민법 이행 6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 이행을 지시하면 그 지분의 매수 청구권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 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권하여야 한다. 맞죠? 예.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전체적으로인데 요거 1번은 현실적으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아까 했죠. 공유자가 몇 년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자기 의무를 제대로 뭐 비용이라든가 의무를 제대로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 대금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파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럼 기억 5. 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원인 없이 제3자가 된 경우는 무슨 부? 전부 있다. X.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유지분을 가지고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과반수 결의가 아닌 이상, 자, 과반수, 동의도 안 받고 과반수가 아니면 무슨 법? 부족법이고 무슨 탈로 본다? 칭탈로 보는 거지. 배타적 사용.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하면 무슨 탈로 보고? 칭탈 부족법 함으로 끊고, 공유자는 공유물을 배타로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무슨 부? 전부. 무조건 돌려달라는 무슨 부다? 전부. 있다. 5.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이거 잘 나오죠? 나누자 무슨 K, OK 하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분할 청구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분할 청구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처음부터 나누자 못 나누어 분할 청구. 나누자 무슨 K, OK 협의가 성립했는데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청구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이행 청구. 무슨 청구? 이행 청구. 그래서 리얼도 틀리고,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업과 기껏. 그 다음 59번 법정지상권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저당권 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맞죠? 맞죠? 맞잖아요. 해설해라. 366조 법정지상권은, 자, 305조 366조 다시 뭐 305조 366조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가행규정. 배제 특약하면 유효 무효. 근데 관습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저당권 실행으로 하면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은 그런 말이지. 국어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은 당사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무슨 규정이다? 가행규정이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요런 게 좋은 지문이다. 여러분들 봤던 거 또 내는 거, 봤던 거 내는 그런 거는 좋은 지문이 아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막 봤던 지문 해갖고 70점 받아야 80점 받으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요런 거 꼭 기억한다. 요 집에 가서 오늘 달달달달 한다. 이게 몇 번. 그 다음 공유 토지의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다른 공자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지상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분할로 인하여. 그럼 이건 법정상권 묻는 문제잖아요. 공유 토지에 다른 공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하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뭐 어디에도 출처내 신축 후 토지를 뭐하여? 분할로 인하여 하니까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그지? 그 다음에 3번, 2번 5, 3번 법정상권 취득과 처분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OX, X. 취득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처분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원칙.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네? 처분. 여러분은 막 오늘 문제 풀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겠지만, 저는 이해 문제가 좋구나. 오해, 그지? 좋구나. 육해네.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선별하면서도, 좋구나. 여러분은 막 스트레스. 자, 그
그 다음 3번 그래서 틀리고 4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한 경우 끊고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자 동일한 상태에서 뭐 저당권 하든지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면은 토지 또는 어느 한쪽에 가등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무슨 등기? 본등기 되면 이 말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5. 건물이 없는 토지 1번 재단권자는 건물이 신축하고 2번 재단권. 1번을 기록합니다. 1번 설정 당시에 뭐가 없네? 건물이 없네.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빨리. 자 60번 갑니다.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시신과 봉분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무슨 뭐? 시신과 봉분. 그래서 그러면 뭐 평장돼 있거나 평장돼 있는 상태에서 20년 돼도 분묘기지권 쇼취득할 수 없고 그 다음 시신이 없고 봉분만 있는 상태에서 20년간 있어도 분묘기지권 쇼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두 개. 뭐와? 시신과 봉분. 자 근데 이제 분묘기지권은 세 개죠. 동의를 얻어서 묘설치, 동의 없이 묘설치해서 몇 년? 20년. 토지 사용권 쇼취득. 그럼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철거 특약 없이 매매해서 인정된 분묘기지권. 그러면 동의 없이 해가지고 20년 토지 사용권에 대한 쇼취득하는 경우는 치료지급 의무가 없고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해서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치료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알면서 이제 보는 거지.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례묘소 외형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경우 분묘기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 분묘소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어떻게 한다? 미친다. 전부 다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사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은 분묘를 수호하고 됐습니까?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 존속하는 동안에 분묘기지권 존속한다. 5. 그 다음 분묘기지권을 쇼취득하는 경우는 치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쫙 읽으니까 다 맞네. 근데 뭐 합장, 단분, 쌍분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 쉽네 이런 거. 서비스지 뭐. 요런 것만 나오면 좋다 하거든. 근데 이거 안 나온다. 기본. 이런 거 이제 옛날에 이미 다 나왔거든. 다 나왔거든. 그 다음 61번 갑니다. 그래서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61번 지역권. 자 여러분 지역권은 몇 번 등기한다? 2번. 그래서 요역지에 붙어있다.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한데 어느 게 주? 요역지.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근데 분리해야 하는 거는 주어. 요역지만 분리하면 뭐 O. 요역지만 분리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근데 앞에 주어. 지역권만 분리 OX. X. 그지? 몇 개 이전? 2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지역권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O. 그래서 바로 몇 번? 1번. 근데 요역지만 분리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지? 왜? 그게 부종성과 수반성인데 부종성과 수반성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 그럼 여기서 지금은 뭐가 1번은 뭐가 핵심 단어고? 지역권만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맞다. 그래서 1번 정답. 2번 지역권은 무슨 청권이 없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라 해야 됩니다. 요역지는 전부지만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성역지는 일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O도 전부해야 된다. OX, X. 그치? 뭐만 전부? 요역지만 전부. 근데 요역지만 전부인데 요역지는 전부인데 요역지만 전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위한 나오면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럼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위한 나오면 뭘 가리키니까? 요역지. 그치?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럼 3번 X. 자, 점유로인은 지역권 취득소유 중단. 취득소유 중단 나왔습니다. 취득소유 중단 나오면 완성.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그럼 중단은 뭐? 전원. 중단은 1인에 대해서도 하면 다른 방향의 효력이 있다. OX, X. 중단은 누가 나와야지? 전원. 취득 중단은.
다시 취득 완성은 몇인? 1인. 취득 중단은 전원. 그 다음에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 소멸시 중단 났네.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중단은 다른 공유자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문제를 이제 만약에 수능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학원 강의를 무슨 실이 충실히 듣고 숙지한 사람은 다 몇 점? 7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내가 만약 출제 유형 같으면은 수업 시간 다 한 거잖아요. 뭐를 충실히 듣고 수업을 충실히 듣고 열심히 한 사람은 다 몇 점? 60점 이상 민법은 넘길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62번 갑니다. 전세권 옳지 않은 것. 빨리 끊어라. 경우 끊고, 경우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부? 일부. 전세권은 뭐 일부 전세권 나오면 딱 고개 들고 두 개. 실행 경매 하면 뭐? 없다. 우선 변제 하면 뭐? 있다. 근데 누가 실행 경매 없다? 전세권자가 실행 경매 없고,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그럼 그 경우 다음에 어디에다 출제해야 되노?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경우는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있다. 5.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배당이 참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있다. 5.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이번 전세권은 전세권자는 주어 직접 집에 직접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설정자로부터 달라고 할 수 없다. 요건 한마디로 무슨 비를 가리킨다? 필요비. 그지? 파산 절차에서 무슨 건이 있다? 별채권. 담보적 성격이 있으면 무조건 별채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도 별채권이 있다. 별채권은 예외 없이. 설정자도 있다 없다? 있단데 이건 무슨 건? 형성권. 물건은 몇 개? 2개. 사세요? 파세요? 다 있다. 임대차에서는 몇 개만 있다? 1개. 무슨 세요만? 사세요만 있다. 다시 임대차는 몇 개? 1개. 물건은 몇 개? 2개. 부속물 매수청권은 무슨 건? 형성권. 그래서 틀린 거 4번. 그 다음에 일부가 멸실됐지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63번 갑니다. 채무자율은 자기 소유의 나대지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지상 건물을 인정하여 등기관이 마쳤으나 딱 나오니까 아까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니까 무슨 경매? 일괄경. 이미 제목 알면 끝난 거지. 근데 제목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집행받기 이르렀다. 오는 거.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 토지 소유자는 누구? 갑은 토지 경매대금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경매. 그래서 일괄경매에서 여러분 공동저당에서는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비용까지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다른 거 실행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이란다. 예? 무슨 원칙? 과잉. 근데 무슨 경매에서는? 일괄경매에서는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다. 1번을 제목 붙이면 1번을 금방 다시 해설하면은 금방 계속 읊어봐라. 과잉경매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경매에서는? 일괄경매에서.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괄경매되면은 채권자 마음이다. 선택. 일괄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누구 마음? 채권자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일괄경매되는 건 갑은 우선 변제는 건물경매대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을로부터 토지 소유자 을입니다. 을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끊고. 자, 그럼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없다? 일괄경매 없다. 그치?
그래서 틀린 거 4번.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딱 63번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장 전형적인 내용.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한 개씩 보면 안 어렵잖아. 63번 전형, 62번 전형, 61번 전형, 60번 전형. 59번도 아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형. 특이한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 왜? 멘붕이 왔었잖아요. 아, 내가 뭐 하구나. 부족하구나. 남은 40일 동안 무슨 팡 살팡, 죽을 팡 살팡 해야 되겠구나. 하면 뭐 할 수 있겠구나. 합격. 왜? 선생 말을 알아들으니까. 응? 선생 말을 뭐 하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절대로 지금은. 자, 그 다음 64번 갑니다. 유치권. 여러분 만약에 임차인 비용 안 주면 무슨 건? 빨리 유치권 있다. 그치? 그 다음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존? 병존. 서로 뺏어가지 않는다. 뺏어간다 하면 틀립니다. 무슨 존? 병존.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승립요건. 저당권에서는 변제기는 무슨 요건? 실행요건. 그지? 많이 했다. 그지? 그럼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으나 무슨 변제?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매는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심내 기본. 그 다음 저당권에 가서 옳은 건 몇 개인가? 요렇게 되어 있다. 요런 거. 여러분에게 안 맞는 문제. 근데 늘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선생님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한 걸 가지고 내거든. 수업 시간 안 했는데 그럼 바꾼다. 항상. 사법시험이나 뭐는 이게 갖다 붙이면서 딱 읽어봐가 풀면서 수업 시간에 안 한 것 같다. 전혀 관계없다. 다른 걸로 바꾼다. 그 다음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5. 핵심 단어 찾아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치?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누구로 해야 된다? 채권자. 근데 제3자 저당권,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원칙은 유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동의, 승낙. 그럼 제3자에게 기속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가 있고 동의, 합의, 승낙이 있으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근데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이거 제목 붙여봐라. 수업 시간인가? 불법 말소. 불법 말소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딱 무슨 경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경매 신청으로 매각된 경우는 회복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끝순이에게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만. 그러니까 경매 신청으로 매각된 경우 그게 핵심이지. 하면은 회복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이 승립하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그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없다. 돈 빌려주고 기계 팔고 파출 아줌마가 일해주고 그걸 무슨 물?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실행시에 금전 채권으로 할 수 있어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시에? 실행시에 금액. 그래서 어쨌든 특정물 인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됐습니까?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차임을 몇 년 전체 2년 했을 때 임대인이 자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의 건물을 무슨 유? 압류하면은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 여기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 5. 그래서 옳은 것은 어느 거? 기역, 니은, 미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특이한 건 없었다.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것.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을 상호 교체, 이건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계약 성립하잖아요. 핵심 단어. 동일한 내용, 이게 핵심이다. 다른 내용을 상호 교체했다 하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심해야 된다.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그럼 승낙의 통지가 보통이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신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에, 핵심 단어,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에 연착된 경우는 청약자가 연착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어떻게 한다? 성립. 언제? 발신한 때. 뭐 한 때? 발신한 때. 격지자 사이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이미 발송한 후 하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 성립? 발송한 후 거기 성립했다. 발송한 때. 성립하고 나면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과 함께 성분의 물품을 소비하는 경우, 이걸 뭐라노? 의사실에 의한 계약 성립. 무슨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 이 했잖아요. 무슨 면 주문? 짜장면 주창배 기지 하면서 연태꼬랑주 이야기 했잖아요. 전에 짜장면 먹으면서 최고라 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성분의 물품을 뭐 하는 거? 소비하는 거. 그 다음 또 견본품 서적이 왔는데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 적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계약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갑이 을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을 붙여 청약한 것. 그러면 이런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하고 다시 그럼 갑이 무슨 개 해야지? 오케이. 아직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67번) 이건 조금 어렵다. 이게 67번은 동시행 항변권 옳지 않는 것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받을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 이걸 무슨 이행 항변? 동시행 항변 하면은 법원은 무슨 판결? 상한 이행 판결 하야 하고. 쭉 읽으니까 되잖아요. 읽으면서 빨리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 위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무슨 이행일 때 그렇다? 동시행.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전세권에도 뭐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근데 주택과 상가에서는 집행 개시 동시행이지만 예외적으로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슨 내? 특내.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옳지 않는 걸 하면 한 개 틀리고 4개 맞거든. 4개 맞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은 막 답 맞췄다, 문제 풀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4개 지문이 중요하다. 그 다음 자 3번 갑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 있는 동안에는 끊고 당사자 일방이 금전 채무는, 자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아까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금전 채무는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연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는 무슨 지? 정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뭐하고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 계약 목적에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고 실질적 얻지 못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더라도 임차인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뭐하고 있다? 점유하면서 뭐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단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안 주고 있어도 사용료 줄 필요가 없다. 근데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자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잖아. 그지?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유치권이지. 그지? 죄송합니다. 그럼 만약 보증금이 있을 때 무슨 금이 있을 때? 보증금. 무슨 금?
보증금이 있을 때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일단 보증금 줄 때까지 물건 안 주고 계속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더라도 부당이득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매수청권을 뭐한 경우?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권을 행사된 건물의 명도와 소유권 이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 매매대금 지연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은 사세요. 누가 사세요 했나 빨리? 임차인이 사세요 하면 건물에 대한 대금과, 다시 무슨 대금과? 건물 대금은 누가 지급하노 빨리? 임대인이 건물 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인도와 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임대인이 뭐 주기 전에는 대금을 하기 전까지는, 제공하기 전까지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무슨 이행이니까? 동시행이니까. 임대인에게 매매대금은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 명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럼 임차인은 등기와 인도를 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 대한 매매대금은 이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무슨 이행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치? 그거. 자, 그럼 좋다. 지금 1, 2, 4, 5는 가장 그 동시행의 전형적인 거다. 다시 1, 3, 4, 5. 다시 1, 3, 4, 5는 전형적인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보죠. 자, 여기서 무슨 이행관계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됐습니까? 요건 갖추고 있으면, 아까 당사자가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요 요건만 딱 동시행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안 주고 버티고 있어도 이자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무슨 이행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무슨 이행요건 갖추고 있으면, 요건 또 이제 쌍무계약의 무슨 성, 결연성에 의한 동시행이지.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이지.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가 뭐한다? 정지. 안 주고 버티고 있어도. 근데 요거하고 우리 저번에 했죠. 돈 빌리면서 뭐를 맡겨놨다? 돈 빌리면서 뭘 맡겨놨다? 그거는 여러분 행위는 요 특징이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면서? 요식행위면서 무인행위단 말이지. 음법이라는 법이 따로 수표법, 수표행위라는데 음법, 수표법이 따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방식만 갖춰서, 다시 뭐만 갖춰서? 방식만,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음법에서 요거는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무조건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자, 또라이 상태로도 발행했다. 금방 뭐랬노? 발행했다.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 그걸 뭐라고 그러노? 무인행위.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를 강조하다 보니까? 유통성. 그래서 수표행위는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뭐 원인이 또라이 상태로 발행했건 착오로 발행했건 이루어졌다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 비진이 통정 착오 다시 뭐 비진이 통정 착오에 뭐 소송행위 공법행위 음습행위 다시 뭐 소송행위 공법행위 음습행위는 이루어졌다 비진이 통정 착오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왜냐하면 여러분 소송행위는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다시 법관은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 원칙이다. 이념적으로 요즘 막 법관 뭐 재판 그래 이게 복잡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오리지널은 법관은 원래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소송에는 뭐 비진이 통정 착오라는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그거하고 똑같이 법관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국왕을 대신하는 게 오늘날 무슨 행위? 공법행위. 그래서 여러분 소송행위와 공법행위는 무조건 이루어졌다. 일단은 뭐다? 유효. 그거하고 마찬가지가 요 음습행위는 요식행위면 이제 소송행위와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다? 유효고 요 음습행위는 이루어졌다. 방식만 갖춰서 이루어졌다. 뭐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그 세 개 잘 낸다. 107, 108, 109 됐습니까? 불일치에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착오에서는 다시 무슨 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 음습행위 나오면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다. 무조건 셋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특징이 요것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뭐를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음을 맡겨놨거든. 그걸 뭐라고 표현하노?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 뭐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음을 맡겨놨단 말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뭐 받아야 되노? 영수증.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럼 음을 맡겨놓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변제하면서 뭐 해야지? 영수증. 근데 그런 경우는 돈 갚으면서 영수증 받아도 누가 채권자가 음을 가지고 뭐 써먹어버리면 돌아왔다 발행권자 누구 채무자가 갚아야 되거든. 그럼 무슨 변제? 이중변제 위험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는 나온다 시험에.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는 됐습니까? 특이하거든.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는 됐습니까? 영수증보다도 돈 갚으면서 영수증보다도 더 급한 게 뭐다? 반환이거든. 무슨 반환? 반환. 그래서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는 변제라는 단어가 나와도 영수증 오면 안 되고 무슨 반환? 반환.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이중변제. 그래서 요 담보로 음이 교부된 경우는 변제와 동시에 변제하면서 뭐 받아야지 빨리? 뭐 받아야지? 일반적으로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 와야 되지만 요거는 무슨 반환?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그지? 요거는 되겠습니까?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영수증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무슨 반환? 반환인데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그렇다? 이중. 그래서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지. 요거는 계약의 무슨 성에서 결련성에서 동시행인데 요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이고 요거는 일종의 예외.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이중 변제 위험 때문에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무슨 반환? 반환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 요거는 어떠냐면은 요 오리지널일 때는 아까 요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기가 경과되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기 경과 됐습니까? 이행기가 뭐해도 경과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말이지.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이행기에 요거하고 다르다. 일단 이행기에 뭐야? 이행해야 된다. 누가? 채무자가
돈 빌렸잖아요. 이행기에 이행하면서 뭐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못 줘요 하면 비로소 돈 못 줘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기에 이행기를 넘겨버리면 요거하고 다르다. 이행기에 이행기를 넘겨버리면 뭐 지체 책임진다. 그럼 요 이행지체가 안 되려면 일단 무슨 기에? 이행기에 일단 의무적으로 뭐 하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뭐 주세요? 주세요. 그래야 동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행기를 경과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지만 여기는 이행 안 하고 이행기를 경과하면 지체 책임진다. 그럼 여기는 일단 이행지체가 안 되려면은 일단 무슨 기에? 이행기에 무슨 제공?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야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일단 이행기에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기에 무슨 제공하지 않고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기를 넘겨버리면 이행기를 뭐 하면은 경과하면은 이행지체가 된다. 이게 위에 거하고 다르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다시 요건 무슨 진할? 뭐에 의한 동시행? 결연성. 여기는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이행기 경과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지만 요거는 요거하고 같다 다르다. 뭐에 의한 동시행? 이중변제 위험으로 인한 동시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무슨 기에? 이행기에 무슨 제공하면서 이행 제공 하여야 하고 이행 제공하면서 뭐 주세요? 주세요 해야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제공을 하여야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그럼 여기는 이행기에 이행 제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경과해버리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기를 무슨 과하면은 경과하면은 뭐 지체 책임진다. 요거하고 다르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몇 번 지문이냐면은 2번. 2번 한번 보면 그 원인 채무 이행과 수표 반환이 무슨 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됐습니까? 원인 채무 뭐 제공 없이 이행기를 뭐 하면은 도가 하면은 뭐 지체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2번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나온다. 왜냐면 동시행 낼 거는 다 냈거든. 잘 나온다. 요거하고 또 별개 약정 하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근데 동시행 항변권도 강행규정 임의규정 특약으로 특약이 있으면 하면 무슨 이행 할 수 있다? 동시행. 꼭 기억한다. 별개 약정 몇 번 나왔다. 사법시험도 나오고 기출문제도 계속 나왔다. 이게 무슨 개 약정? 별개 약정 하면 무슨 성이 없어서 결연성이 없어서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지만 무슨 개 약정? 별개 약정이 뭐 특약으로 하면 무슨 이행 될 수 있다? 동시행. 그거 하고 다시 오리지널 그냥 동시행은 이행기 경과 가만히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근데 아까 담보로 음이 교부된 이런 음이 교부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 동시행의 경우는 일단 이행기를 경과해버리면 도가해버리면 지체 책임진다. 그럼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려면 이행 뭐 해야? 제공하여야. 꼭 기억한다. 그거 2번 짱짱 되겠습니까? 예. 다시 시험문제 나온다. 그냥 일반적인 동시행이다. 무슨 기를 넘겨도 이행기를 넘겨도 이행기에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수표 교부된 경우 하면 이행기를 넘겨버리면 이행지체 책임진다. 일단 이행기에 무슨 제공? 이행 제공해야 무슨 지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행지체가 되잖아. 무슨 이행관계에 있어도 동시행관계에 있어도 무슨 변제 위험 때문에 그렇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69번 69번 먹고 68번 먹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어디에 줄치면 제일 좋노? 가벌병 그대로
A, B, C 그대로 가잖아요. 그지? 어디에다 줄 차례로? C에게 지급하고 C는 이를 뭐 하였다? 수령하였다. 수령하면은 이미 수익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수익 의사표시 하고 나면은 A와 B 사이에서는 다시 뭐 A와 B 사 합의로 임의로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이후에 임의로 철회 변경해서도 C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어디 줄지노? 이를 뭐 하였다? 수령하였다. 다음에 뭐 합의로 뭐 하였다? 철회. 철회는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해서만. C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 C에게는 넘어갔다. C는 절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그치? 그래서 1번 B는 C에게 중도금 4천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적 채무유수가 나와야 되노? 병존적 채무유수 무조건. 무슨적? 병존적. 면책적 오면 안 된다. 병존적 중첩적 이게 와야 된다. 무슨적? 병존적 중첩적. 그 다음에 C의 수익 의사표시는 없었으므로 OX X 아까 수령하였다. 그게 무슨 의사표시로 본다? 수익 의사표시. 뭐 하였다? 수령하였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경우 승립 보기는 어렵다. 이거 승립했지 뭐. 그럼 A와 B는 합의해서 철회는 주어 C의 급부청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결과 A는 C에게 중도금 4천만 원에 대해서 무슨 이득? 부당이득 청구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은 제3자. 자, 소급효가 미치지 않은 제3자. 소급효가 미치지 않은 제3자 누구? 물건유. 무슨 유? 물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무슨 유 찾으면 되노? 1번은 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다시 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게 핵심이지. 그럼 물건유, 채권유? 채권유지. 그럼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권리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건유, 채권유? 채권유.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다시 뭐,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유? 채권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어디에다 줄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여기에 대한, 그럼 채권을 무슨 처분? 가처분. 채권에 대한 무슨 처분? 가처분.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하고 무슨 요건 갖춘 자? 대항요건 갖춘 자. 무슨 유? 대항력 갖춘 임차인 무슨 유? 물건유. 3번 지상권 등기한 제3자 무슨 유? 물건유. 그 다음에 4번 어디에 뭐가 핵심 단어? 부동산. 조심해야 된다. 무슨 산? 채권의 가압류 하면 뭐? 채권유다. 요거는 무슨 산을? 부동산. 물건을 가압류.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저당권 격려받은 자 무슨 유? 물건유.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0번 해제 옳지 않은 거 1번 해설해라. 에? 에? 철생이가 물을 때는 철생이가 요구하는 답대로 해야지. 세 개 해야지. 한꺼번에 몇 개? 세 개. 그렇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거절하지 않는 건 명백히 한 경우 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그지? 그 다음에, 원래 해제해지는 조건 못 붙이는데,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건 뭐,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그대로마다 유효. 그 다음 3번, 제목 붙여라.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하는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순차적으로 하면 무슨 두, 모두, 늦게. 그치? 근데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틀린 게 왜 틀렸냐면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 무슨 시에 때문에 틀렸다?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무슨 두, 모두. 그치? 그 다음 4번.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한 후에 매수인은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도인이 해제하게 되면, 자, 우리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문제에서 나온다. 소유권 먼저 해주고, 나중에 무슨 금을 안 주더라? 잔금을 안 주더라. 해제 의사 표시하면 언제 복귀? 즉시. 잔금 지체를 매도인이 해제하면 고칠 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언제 복귀? 즉시.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매도인의 소유에게 회복한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무슨 적? 물권적. 그지? 그 다음 5번.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됐습니까? 자, 요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지. 무슨 유? 채권유지.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수인이 해제하면 이미 수령한 중도금도 뭐한다? 반환하여야 한다. 되겠습니까? 무슨 유기 때문에 그렇다? 채권유기 때문에 해제 영향을 받아서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수인이 해제하면 이미 수령한 중도금도 뭐한다? 반환하여야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71번 잠깐 쉬었다 합니다.